안녕하세요. 토마스 아카데미 국어과 신영섭 강사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목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대비 정리 시간입니다. 한 15분 정도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정리할 테니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신목고등학교 중간고사 출제 경량성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죠. 주관식 30%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요건 충족형 문제가 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주관식 30%를 갖다 어떻게 감점 없이 온전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세부 요건 충족형 문제를 잘 맞추셔야 된다. 조건 자체가 이렇게 한 3가지나 2가지 정도로 결합이 되어 있을 거니까 이 조건에 반드시 충족을 하는 그런 답안 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문법 단원이 지금 출제되어 있습니다. 출제가 예고되고 있죠. 문법 단원이 출제되는 경우 보통의 학교, 신목고도 예 아닙니다. 보통의 학교 평균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문법을 힘들어한다는 방증이죠. 따라서 문법 단원을 어느 정도 정복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등급 확보의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에 공부를 좀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덧붙여서 이번에 비문학 지문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모의고사 사회 법률 지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법률 지문을 예고하고 출제하겠다는 것은 이 법률 지문으로 난도를 조절하겠다. 아이고. 그래서 어려운 난도를 조절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지문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관건일 거다. 근데 요 법률 지문은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하나하나 아작아작 씹으면서 분석하면서 소화시킬 테니까 좀 넣어두세요. 이 학습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풀겠습니다. 자, 제가 학습 목표 학습 활동 기본 문제 정리라고 지금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난도가 중하 이런 문제로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문제를 출제하실 때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이 학습 목표에 맞는 뒤에 교과서 학습 활동, 이 내용을 갖다가 사실적 사고 문제로 변형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을 갖다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학습 활동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거다. 기본적으로는 난도는 중하로 출제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감점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점을 최소화해야 될 거고,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줄여서 신속하게 풀어서 문제 관건인 주관식 30%, 그 다음 문법, 그 다음에 비문학 사회 법률 지문에 시간을 투여하면서 밀도 있는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각상과 촉각상입니다. 시각상과 촉각상에서 나오는 문제는 내용 문제보다는 오히려 학습 활동과 관련했을 때는 읽기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 요 두 항목과 관련하는 평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항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읽기 과정에 따라 읽기 방법을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 나왔죠. 그래서 읽기 전 활동, 그 다음에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 그래서 전, 중, 후 활동에 해당하는 이런 읽기 활동이 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은 뭐고, 읽는 과정에, 읽는 중 활동에 해당하는 이런 활동들은 뭐며,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형 문제로서도 변형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앞으로 그림을 볼 때 시각, 촉각사의 관점에서 감상할 수 있겠어. 이 글이 실린 책의 다른 글들도 살펴보고 그림을 보는 안목, 감시관을 더 키우고 싶어. 이렇게 돼 있죠. 자, 조건 충족형, 요건형 소수형 문제입니다. 읽기 과정 중 무엇에 해당한다는 형식의 한 문장으로 쓸 것. 그래서 한 문장으로 쓸 것.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냐? 마침표까지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기 과정 중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맞춤표까지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읽기 맥락과 관련해서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맥락과 관련해서 그래서 기차에서 읽는지, 그럼 도서관에서 읽는지, 그리고 읽기 맥락에 대한 거, 그 다음 읽기 목적에 대한 거, 그래서 보고서 작성인지, 뭐 혹은 논문 작성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를 거니까, 이런 읽기 맥락과 읽기 목적에 따른 글 읽기 방법요.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향수입니다. 그래서 서정갈래의 특성에 대한 묻는 문제죠. 그래서 향수는 대표적으로 시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움의 정서를 갖다 표현하고 있지만 이 파트 자체가 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운율을 구성하는 요소요. 그래서 운율 요소, 그 다음에 이미지, 내용보다는 오히려 형식 위주로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운율, 이미지, 특히 이미지는 공감각적 이미지와 관련해서 정확한 개념과 용례를 갖다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공감각적 이미지를 갖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움의 정서,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의 형식의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과 관련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병렬적 구성이냐, 추보식 구성이냐, 동일한 식구나 유사한 동사 구조 반복이냐, 혹은요 토속적인 시어 향토성을 갖다 부여하고 있는지, 혹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소수령 문제는 뭐 서정갈래 특성을 갖다가 써라 이런 조건에 맞춰서. 다음에 요거 단골 메뉴입니다. 후렴구의 기능요.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요 이러고 있죠. 그래서 후렴구를 통해 얻는 효과 단골 메뉴고 반드시 효과 3가지 이상을 정리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후렴구를 통해 얻는 효과를 쓰시오. 소수령 예상 문제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하면 뭐 한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리듬을, 운율을 갖다 형성하는 요소, 그 다음 후렴구의 기능, 그 다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관련해서 이미지, 즉 공각학적 이미지 구별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마죠. 예, 장마는 소설, 서사갈래의 특성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죠. 서사갈래는 당연히 서술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서술자와 관련되는 거. 그런데 어린 동만과 어른이 된 동만, 나가 나오죠. 그래서 시점이 좀 혼재되어 있죠. 그래서 시기상. 그래서 어린 나를 설정하는 효과라든지, 어른이 된 내가 회상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래서 요 문제를 갖다가 보면서 구별하는 문제. 그래서 서술자의 시점과 관련해서 이런 구별하는 문제, 혹은 회상의 효과를 통해서 회상의 방식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소설은 기본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갈등이 나올 거고, 이 갈등이 주제를 구현하는 데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갖다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되는데, 근데 장마 같은 경우에는 중편 소설로서 분량이 상당히 좀 깁니다. 따라서 시험에 출제할 때는 분량을 조절하고 특정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특정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 특정 장면과 관련했을 때는 소설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라든지, 이렇게 어른이 된 나의 시각이 있는 부분, 어린 나의 시각이 있는 부분, 요거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소재의 상징적 의미요. 그래서 장명 등이 꺼진다라든지, 구렁이가 출현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소재의 상징적 의미가 나오는 부분들이 출제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상징적 의미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마가 가지는 이런 제목의 의미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마는 향수에 비해서 이런 형식적인 특징보다는 오히려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갈등과 관련해서 소재의 상징성이라든지, 그다음 시점에 대한 묻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오겠지만, 그 나머지 문제는 거의 다
내용과 관련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 파악 위주로서 여러분들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를 본다면 이 글에서 구렁이가 상징하는 의미를 서술해달라. 서술의 문제를 본다면 그래서 개인적 차원, 그 다음 민족적 차원.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갖다 다 충족하는 그런 답안 작성이 필요하다. 다음에 내용과 관련했을 때 구조, 구렁이가 출연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졸도하고, 그 다음 구렁이를 외할머니께서 배웅하시죠. 그래서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과 관련해서 해소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단편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뭐냐,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종합적 판단 문제들이 문항에 출제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문제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냐, 여러분들이 줄거리라든지 핵심을 갖다가 좀 암기식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항구로 나무처럼입니다. 수필이죠. 그래서 교수갈래의 특성, 수필의 특성에 대한 묻는 문제를 물어보겠죠. 기본적으로 서장갈래에 포함되지 않고 서사갈래에도 포함되지 않고 극갈래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이런 글들은 이런 어떤 갈래로 지금 분류해야 될까 고민스럽죠. 따라서 뭐냐 이런 식으로 교수갈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좀 쓰레기통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몽땅 잡동산을 갖다 모아놓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소술과 관련해서 이런 장르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행문이라든지 일기라든지 편지글요. 글자가 좀 잘 안 써지네요. 그래서 실용문들요. 그래서 실용문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무형식의 문학인 수필 이렇게 돼 있죠. 수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실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정지영의 향수라든지 윤은길의 장마 이런 문학 작품들은 허구적인 화자라든지 이런 걸 자전적 체험이라 하더라도 이런 허구성을 갖다가 지금 핵심으로 삼고 있지만 수필은 사실성이죠. 그래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 성찰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항구로 나무처럼은 이 교수갈래 특성, 즉 수필의 특성에 대한 묻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 정리하고 그 외에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사실적인 판단 문제, 그래서 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그냥 내용 일치 문제 여러분들 좀 부담 없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필의 특성을 정리해 놓고 그 외에는 그냥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시험에 임했을 때 그냥 부담 없이 빠뜨리는 건 없이 그냥 질문을 갖다 좀 더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냥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적인 유형은 이런 식으로 A. 부분을 갖다 제시하면서 수필의 갈래적 특성에 대한 묻는 문제. 요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소재와 관련해서 우주나무와 참나무에 대한 이해한 내용, 사실적인 이해 문제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필, 항구로 나무처럼 해서 여러분들 쉽게 출제될 거니까 이런 문제에서 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필의 특성, 그 다음 내용 이해, 내용 일치 문제 이렇게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고난도의 강건, 그래서 고득점의 강건요. 죄송합니다. 고난도의 강건은 아니죠.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건데,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그래서 고득점의 강건인 이런 의문 변동 파트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와 관련했을 때는 의문의 변동과 개념, 즉 의문 변동의 종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의문 규칙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문 규칙을 통해서 이런 사례를 갖다가 용례를 갖다가 분석하는 문제, 그래서 보기를 제시하면서 이런 문제들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문제를 갖다 본다면 백합, 맏형, 거센소리 내기죠. 그래서 축약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분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묻는 문제보다는 종합적 판단 문제예요. 어떤 의문 현상이고 이 의문 현상의 특성은 뭔지, 의문의 개수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의문의 개수가 늘어나는지, 의문의 개수가 유지되는지, 그 다음에 소리 나는 위치,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게 표기는 또 어떠한지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판단 문제로 나올 거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갖다 또 하시고요. 특히 좀 모의고사 형태로서도 많이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출되었던 모의고사 문제, 그래서 의문과 관련해서 의문 변동과 관련된 모의고사 묻는 문제를 갖다 좀 많이 여러분들 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런 식으로 보기가 제시되죠. 그래서 보기가 제시되면서 즉 의문의 동화라는 규칙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어로 발음을 원칙으로 하되 열어도 허용한다. 그래서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그래서 반모음 첨가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오 아니오도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보기가 주어지고 이 보기의 규칙을 갖다 적용하는, 분석하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적용해서 여러 사례들을 분석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발음과 관련해서 소수령 문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원칙, 특히 된소리 대기 조건요. 된소리 대기 조건에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침 그드브 다음에 그드브스즈라든지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다음에 그드스즈라든지 관형 사용 어미 리을 다음에 그드브스즈, 그 다음 특히 한자어 리을 다음에 드스즈. 그래서 된소리 대기 조건과 관련하는 묻는 문제가 고난도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 조건을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심화 문제들,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한 5문제씩 같이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령 문항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갖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고했던 대로 법률 지문요. 그래서 법률 지문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하나씩 아그작 씹어서 철저하게 소화를 해서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완벽하게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